좀 국장에서 개인들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서 지금 삼성전자 충격이 지금 굉장히 크게 퍼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분산하신 분들은 나을 텐데 삼성전자만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충격이 크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장이 전체적으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의 이 하락은 50%는 되지 않지만은 지금 40%가 넘거든요.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좀 길게 봤을 때 예전에 2008년에도 다시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때 2008년 급락 때 수많은 종목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가 되는 그때에도 삼성전자는 50%는 하락 안 했거든요. 단기에 조금 더 떨어지면 거의 이때 육박하기, 이때가 40 몇 %였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왜 떨어지느냐, 이제 떨어지는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움직이고 개인이 몰려들면 또 떨어지고 계속 반복이에요. 개인이 팔면 오르고. 이게 지난 4년여간 주가와 외국인의 상관관계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주가랑 제일 상관관계가 있는 게 딱 봐도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 뭡니까? 딱 봐도 외국인이죠. 외국인하고 좀 싱크로가 되잖아. 이게 기관하고 싱크로되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이거는 움직이는 주포가 외국이라는 뜻인데, 최근에 상승도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초겠죠. 23년 초에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접근하자고 한 이유도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봐서였고, 제가 여기서 좀 조심하자고 한 이유도, 좀 줄이자고 한 이유도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추세들이 날아가는 시점이라.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차트를 하다 보면 여러 번 튕긴 데를 깨게 됐을 때 그때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차트는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100%는 아닌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됐으면은 제가 뭐 줄이는 의견은 안 드렸겠지만은 깼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진 상황이죠. 아까 제가 그어드린 선은 여기 깼을 때 말하는 거고, 이제는 사실은 여기도 깨버렸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긴 기간인 여기를 깼을 때도 손절 지점 추가로 떨어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런지. 지난번 하락으로는 조기 상한이 물 건너갔고, 오늘 하락으로는 이제 ELS, 제가 너가웃이라고 표현하기 더 쉬운데, 이게 넉인이 되는 가격까지 딱 찍으면, 이게 ELS가 그런 구조예요. 어느 가격까지 딱 터치를 하게 되면, 어느 가격 아래로 안 떨어지면은 뭐 괜찮은 건데, 그렇게 되면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 ELS가 너가웃이 됐는데요. 지금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오래도록 주식시장을 지켜본 결과에 따르면은 아무 ELS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금액이 큰 ELS만 골라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 홍콩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근데 문제는 지금 넉인이 안 된, 너가웃이 안 된 ELS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지금 두 개가 넉인이 됐어요. 14억 원 규모, 7월에 발행된 게 266억 원. 제 생각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현대차로도 일부 발행을 했고, 또 하나는 코스피 200으로도 발행이 됐을 거거든요. 정확한 전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런 것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제 개미들이 많다 보니까 신용잔고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신용잔고는 주가를 떨어뜨리면 그냥 반대매매 당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HBM 전환에서 늦어져서 그렇다, 뭐 그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아래에 있는 정도지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결국에는 2021년 고점을, 그죠? 1, 2 오른쪽에 살짝 작은 거의 쌍봉에 가까운 짝봉을 만들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어차피 삼성전자를 가치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보시던 이 2008년에 이 40% 거의 50% 가까운 폭락이 요거거든요. 제 기억은 그때도 외국인이 지금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이 있었고, 그냥 한 40% 넘게는 그냥 박혀져 있거든요. 외국인이 그냥 신경 안 쓰고 또 가시다 보면은 또 삼성전자에 믿음이 있으면은 가시면 돼요. 다만 시총이 지금 300조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지금 300조 정도인데, 이 실적이, 이 영업이익이 이제 별도 영업이익이거든요. 이게 잘못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고요.
이 정도까지 회복돼야 한 10, PER이 한 10 정도 되고 여긴 다 10, PER이 10보다 넘거든요. 지금 올해 반기 실적으로는 제가 볼 땐 저평가를 할 수도 없고 적정보다도 조금 높아요. 지금 떨어졌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저평가가 아니고 반기를 봤을 때 하이닉스는 적정해서 뭐 보기에 따라 좀 저평가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연결로는 조금 더 나은 상태죠. 영업이익도 정도 되고 조금 더 나은 상태라서 연결로는 PER 한 10 정도를 될 것 같은데 연결도 중요하지만 개별도 별도도 중요하거든요. 별도에서 조금 빠진다. 그리고 근데요, 제가 있어 보니까 삼성전자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전에는 뭐 중국에 밀려서 망하느니 어쩌느니 해도 다 이겨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재 가치를 믿는다면 그냥 장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또 일부 ELS가 뭐 3만 원 지키면 얼마 정도 ELS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있죠. 만약에 진짜 재수없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거 조만간 떨어지게 된다면 12월 달에 떨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떨어지다가 반등하는데 엔비디아 따라서 같이 한번 훅 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더 떨어지는데 어떠겠습니까? 반대로 엔비디아가 버텨주고 조금 나스닥의 급락이 내년 상반기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면 ELS 딱 터치하고 너긴 조금 더 몇 개 더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하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버핏이 존경하는 가치 투자에 제가 먼 거에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만약에 당신이 마이너스 50%를 견디지 못한다면은 그 가치 투자자가 아니다. 마이너스 50%가 주가가 떨어져도 그 기업의 본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리라. 그리고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오랫동안 기업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먼거도 몇 년 전에 알리바바를 투자한 다음에 손실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가지고 계셨죠. 중간에 한번 더블링, 한 번 더 샀다가 판 것은 세금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계속적으로 오랫도록 투자하고 계시다 보면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마 그 자녀들이 증여를 받아서 뭐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먼거의 교훈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게 정말 가치적으로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일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그 능력을 믿느냐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삼성전자 여러분 2009년에 왜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지 아세요? 환율이 막 아작나고 어쩌고 해서 뭐 삼성전자 망하니 어쩌니 했는데 이게 2009년에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 다만 지금 저평가가 아닌 상황에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금 떨어졌어도 약간의 고평가일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봤을 때요. 엔비디아의 충격이 강해지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ELX가 목적이라면은 조금 근데 홍콩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도 한 번에 V자로 오르는 경우는 좀 드물고 오르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쌍바닥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홍콩도 이른 다음에 올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 장투하는 분 걱정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는 삼성전자 장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걱정되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엔비디아 장투하는 사람이나 테슬라 장투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걱정이 됩니다. 국장이든 미장이든 국장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장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주식은 적립식이 개미들은 적립식이 낫다라고 누누이 늘 그쪽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서도 여러분에게 권유한 이유가 이런 일들 때문이고요. 적립식이라면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계속 적립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더 기쁘겠죠. 그죠? 장기로 본다면.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면 적립할 게 뭐냐 지금 팔라 오르는데 크게 미국에 들어가서 해야지. 그건 그분 생각이고 제가 볼 땐 미국은 지금 그냥 큰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립을 해서도 안 되는 정도의 버블이 껴있어요. 제가 볼 땐.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현재 나스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코스닥 2000년도 여름 때 코스닥 2925 나스닥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1750에서 몇 달 만에 2925 다시 잘 보세요. 1750에서 2900까지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거봐라. 지금 나스닥 투자라고 하는 것처럼 거봐라 지금 코스닥 투자라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의 지금까지 이런 급등 작전 차트 보면서 급등들을 정말 많이 본 제가 20년 동안 보아온 그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스닥은요 지금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급등의 세계에서는 많이 오른 애들이 아작이 나게 돼 있어요. 얘가 2008년에 어디까지 떨어지면 250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코스피는 얼마였냐? 코스피는 이때 1000이었어요. 1000. 물론 코스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죠. 하지만 그 이후에 2000까지 올라서 얘는 2000년에서 2008년도까지 코스피는 고작 1000에서 900까지 떨어졌어요. 자, 2900에서 250까지 떨어질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3번이나 올랐어요. 지금 나스닥 2번 올랐다고 좀 환장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3번 오르면 어쩌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몇 번을 끌어올리던 간에,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스닥이 코스피보다, 중국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이 폭락을 합니다. 이것이 이쪽 세계의 생리이고, 안 그런 종목을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저한테 가져오시면, 지난 역사적으로, 그럼 제가 인정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 차트 중에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마이너스 40% 까여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제 보니까 죽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몇 년 지나면, 뭐 3년이든 5년 지나면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부동산으로 죽고, 이거 코인으로 죽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국장 투자해서 뭐 이랬다고 혼자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의 수많은 동료들이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그걸 당할 동료들이 생길 겁니다.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똑같은 행동, 이번은 다르고, 이번은 어떻고, 이게 뭐, 이때도 튤립이라는 얘기가 왜 안 나왔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하면 인터넷이 진짜 나왔고, 다이얼패드가 나왔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정말로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없다가 생긴 거는요, 지금의 AI가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벤트예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왜냐? AI는 여러분 지금만 발전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비게이션도 AI 아니에요? 돌이켜 보면, 하지만 그 챗GPT 그거 하나로, 그럴싸하게 말 만들어주는 그거 하나로 이 버블의 끝을, 마지막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이런 화려한 급등락의 차트, 이게 낚시로 보면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미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삐끼 하는 거예요. 이 변동성 큰 테슬라, 엔비디아 좋아해서 따라가지만, 그게 여러분을 삐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려 올라갈 때까지 흔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올려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떨어뜨렸다 끌어올리고. 아무튼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고요. 이 세계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정기식 투자를 강조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외국인이 중요하다. 외국인 가는 대로 가야지. 개미 몰리는데 가시면 안 돼요. 개미들 몰리면 한 발 빠져서 보시는 게 사실은 정답이 되겠습니다.